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님 화상 연결로 모셔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정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요. 침공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미국에서는 생각하는지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라 개시한 이유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언제가 좋겠는가라고 호시탐탐 그야말로 그 기회를 엿보았죠. 최근에 워싱턴의 그 정보 기관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제 그 일반 미디어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지금 미국이 내부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관련한 일 때문에 굉장히 가장 미국의 그 대외적인 경쟁력이 가장 약화됐을 때라고 그 모스크바에서는 판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그 과거 소비에트의 영향력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러시아가 갖고 있고 러시아가 유럽에서 갖추고 유지해야 될 자신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위축되고 축소된 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렇게 해오다가 푸틴답게 기회를 보다가 어쩌면은 더 정보기관에서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중국하고서의 내밀한 그 관계를 조건으로 이렇게 결행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그 직접적인 원인은 푸틴의 그 정치적인 퍼스널리티에다가 많이 뉴스가 나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믿을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거의 미국의 워싱턴 이너서클 안에서는 시진핑은 미국의 적대적 관계의 수계지만은 다른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푸틴은 거의 악마 수준으로 그동안 그 어떻게 튈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사람 미국에게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한쪽으로다가는 긴장하고 케어해 오다가 그렇지만은 그 러시아가 갖고 있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래도 관계 맺고 있는 많은 그 영향력 같은 것 때문에 그것이 또 미국에게 미칠 영향에 감안해 가지고 겉으로는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이번에 그렇게 그 푸틴이 본색을 드러낸 거 아니냐. 지금 워싱턴에서 나오는 가장 뉴스에 일반적으로 나온 거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몰랐던 거 아니고 문제는 미국이 약화됐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같은 그 러시아가 꼭 지켜내야 될 만한 자기네 영향력 하에 끌어들여야만 하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적기다 지금. 그리고 점점 그 우크라이나가 유럽 쪽 친서방 국가권에 들어가 있는 유럽 쪽들과 관계를 점점 높여가고 있고 나토의 보호를 받으려는 우크라이나 정치권, 우크라이나 정치권의 노력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에 초조함을 그 푸틴이 갖게 되고 아마 지금 공격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판단했겠다. 이 푸틴이 그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경험은 2014년인가 그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그 크리미아 반도를 순식간에 전광석화처럼 들어가서 점령해가지고 러시아로다가 병합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오바마 대통령 때인데요. 그거를 담당했던 게 바이든 부통령이었죠. 그래서 사실 어제에서부터 나오는 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의 경험 때문에 그 사실 중국이 큰 문제였지만은 취임하면서부터 푸틴에 대한 대응팀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백악관에서
꾸려왔다라는 게 좀 나타나고 있고, 푸틴이 잘못 알았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번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푸틴이 기회 포착 해가지고 지금 그 침공을 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좀 보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민스크 합의가 무용지물이 되었는데요.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이 뭐고, 또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가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요? 민스크 합의라는 게 사실 크리미아 반도를 그 러시아가 병합했던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안에는 친서방 국가 쪽의 세력인 다수인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친러 반군들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었죠. 2014년 크리미아 반도를 점령하니까 거기가 근거지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안에 그 친러 반군 세력이 가장 강하고, 그리고 러시아 쪽 사람들이,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돈바스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도네츠크, 루안스크 두 지역이죠. 한 200만 이상, 한 150만 정도 되는 도시가, 계속해서 거기서는 주민들이 러시아한테 우리는 크리미아처럼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 속했지만 자치공화국으로다가 독립을 선포하고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거를 가지고서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이 자치공화국 친러 반군 세력하고 계속 갈등을 해오면서 2014년, 15년에 돈바스 지역 전쟁을 멈추게 한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군하고서 친러 반군하고서의 평화조약이 이 민스크 협정인데요. 이게 계속 유지될 수가 없었죠. 이게 협정이 돼서부터 몇 년 안에 이게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서 계속 분쟁이 나오고 내전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그 지역,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해서 푸틴, 러시아 쪽 보고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우리는 자치공화국을 선언하고, 우선 다른 서방 국가들로부터는 인정이 안 돼도 러시아로부터 푸틴한테는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겠다라는 걸 계속 요청해 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정부가 도네츠크나 루안스크에 있는 친러 정부를 만들고 자치공화국을 인정받으려는 세력들이 이미 갖췄는데도 민스크 협정에 따라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푸틴이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나는 이번에 돈바스 지역의 자치공화국 승인을 하겠다. 그래서 그 두 자치공화국 승인을 러시아 의회에서 그 승인하는 과정 속에서 공개적으로 이번에 푸틴이 러시아를 침공하는 그런 그 시작을 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스크 협정이 유명무실하고, 이것이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은 돈바스 지역 친러 반군이 있는 데서는 무장을 해제하고서 군인들은 다 없애라라는 게 우크라이나 정부,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자치공화국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러는 거고, 그거를 그 친러 반군들이 무장 해제하고서 러시아 군인들이나 러시아의 군사 지원 같은 것들을 끊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민스크 협정이라는 거는 우크라이나 내전을 종식시키고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그다음에 유럽 안보를 위해 가지고 주변 국가들, 독일하고 프랑스가 직접 개입하면서 중재해가지고 2014년인가 만들었던 게 민스크 협정인데, 이게 푸틴 같은 러시아 그 대통령이 있는 한 지켜질 리가 만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 이번에 많이 언급이 되고, 이거를 대체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갖고 오게 할 방안이 뭔가라는 것이 이제 이 지역 전문가들의 고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요. 미국 의회나 정치권에서는 지금 현재 전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러시아가
사실 탱크 밀고 들어가면 쉽게 우크라이나 점령할 줄 알았는데 지금 꽤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은 약간 무리수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핵무기 관련된 이야기도 했어요. 전투 임무 특별 모드 돌입을 지시했는데 또 미국에서는 실제 이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푸틴 대통령이 핵에 관련한 이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라는 뉴스를 가장 먼저 특정 보도한 CBS 기자가 월요일 날 지난 이틀 전 월요일 날 미국은 지금이 흑인 역사의 달입니다. 그 달을 지나면서 대통령이 나와서 발언을 할 때에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푸틴이 핵에 관련해 가지고 또 언급을 했는데 핵전쟁 가능성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굉장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이 일은 많이 준비해온 내용들이고 그리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핵 관련한 무슨 위험이나 핵전쟁은 없다라는 대답을 한 게 큰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아마 워싱턴 전문가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2014년 크리미아 추억을 가지고 미국 상황이 좀 어렵다라는 기회를 보고서 공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특히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친러 반군들이 있는 곳으로다가만 들어간 게 아니라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난 게 우크라이나인들의 결사항전의 의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푸틴은 러시아 군인들을 공격을 명령했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난 거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만났다. 러시아에 비해서 군사력도 떨어지고 자기 나라를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렇게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을 서방 국가로부터 받던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예상을 뒤엎고서 거리로 나와가지고 총을 들고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싸우는 부분. 몇 시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가가지고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국정연설 초반에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워싱턴에 주재하는 우크라이나 여자분 대사를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리스펙트한다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격려하고 미국이 옆에 있다,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뉴스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푸틴의 계산착오의 가장 큰 부분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전쟁에 참전을 하는 것, 거기에 반응한 전 세계의 반전운동 세력들이 너무나 빠르게 반전 여론, 푸틴을 응징해야 된다. 반러시아 분위기가 너무 세계에 갑자기 팽배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러시아 군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진격 속도가 안 납니다. 여러 가지 전투 상황, 전장의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빨리 이 점령 속도가 안 났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 당황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정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러시아의 푸틴이 공격을 결심을 할 때는 러시아 내부의 여론을 감안을 했는데 굉장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러 세력들을 보호하고 그걸 자치독립국가 인정해야만 된다라는 여론이 다수였다고 봤는데 그런 직접 공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공격하는 푸틴의 이런 전략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반대 의견이 갑자기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두 번째는 바이든 미국의 반응이 제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준비해놨던 러시아에 관련한 국제사회에서의 경제 제재가 중심이죠. 이거에 대한 제재에 대한 것들이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더 큰 푸틴과 러시아에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푸틴 생각대로 제대로 전쟁 속도가 안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워싱턴의 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군사 개입은 하지 않겠다 방침을 천명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트럼프 정부는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좀 크게 변화한 걸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금 미국의 군인을 어디에다 보내서 지상군을 파병할 만큼의 여력이 미국이 없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9.11 20주년 맞으면서 9.11 20주년 때는 9.11 대테러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공약을 갖고 어렵지만 무리가 많고 큰 위험 부담률이 있지만은 지난해 8월 마지막 날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하면서 큰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취임한 대통령 치고선 역사적으로 가장 지지율이 바닥을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았지만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그러면서까지 미국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군인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바이든 정부가 4년 그 이후에 재선 이런 것들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끌어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푸틴이 웬만해서는 미국의 지상군이 여기에 투입되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할 때 그때 이미 그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푸틴의 결심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는 거를 그때서부터 케어해 오고서 백악관에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크리미아 전쟁 때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 가장 큰 상처받고서 자존심이 상한 게 바이든 부통령이었어요. 그때에 모스크바 대사했던 사람, 그때에 모스크바 대사했던 사람하고서 그다음에 그때 우크라이나 최고 전문가라는 빅토리아 눌런스라는 지금 국무부 차관보죠. 이 사람하고 지금 미국의 CIA 정보국장 하는 사람이 그때 모스크바 대사를 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분명히 건들 거다.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전심전력해서 모든 미국의 안테나를 모스크바, 푸틴 중심으로 꽂아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가을서부터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는 이 전 세계 우방 국가들한테 아니다. 푸틴이 분명히 침략할 거다. 침공할 거다. 전쟁이 왔다. 그러다가 지난 연말에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거의 20여만 명 되는 러시아 군인들이 직결하는 거 보고서 그냥 위험용이다. 올 수 없다. 푸틴이 지금 이렇게 유럽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바이든 대통령만 이 정부에 의해서 아닙니다. 쳐들어옵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해서 그때서부터 러시아의 소위 말하면 눈먼 돈들, 러시아의 권력 핵심들, 옛날서부터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에서 부정축제자리 갖고 나온 해외에 은닉해놓은 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어떤 게 푸틴의 돈이고 어떤 게 그 측근들의 해외에 나와 있는 돈인지를 다 추적해서 어제 그래서 몇 시간 전에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서 그거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초호화 요트, 호화 아파트 바깥에 있는 러시아 이 권력층들이 갖고 있는 돈들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를 미국 법무부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가리키니까 카메라가 거기에 딱 비치는 게 연설에 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오래전서부터 바이든은 지상군 투입은 안 시키지만 시킬 수 없지만 지금 미국이 여론이 국민 민심이 미국 젊은이들이 지금 바깥에 전쟁터에 나가는 거는 절대 반대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는 가운데에서 푸틴을 이길 수 있는 거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게 어제 이제 요즘에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와 있는 설령
푸틴이 성공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그랬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유럽에 있는 나토를 중심으로 하는 EU, 유럽 동맹 국가들이 긴장을 하게 되죠. 러시아가 이제 서쪽으로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토에 구체적으로다가 상처가 있으면은 나토가 건드려지면은 미국은 개입할 그 명분이 있고 이미 유럽에 나가 있는 미국 지상군 나토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 이 나토 동맹국이 아닙니다. 예. 그 지도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 소비에트 이후 러시아 공화국 이후에 다 나토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국내 정치를 감안했을 때 미국의 지상군이 해외에 파견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 말고서 미국의 세계적인 이 패권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다 만들어 놓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요, 사실 그 대통령 연설하는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오늘 아침에 미국의 주요 매체들의 헤드라인 뉴스가 우크라이나 사태, 푸틴에 기여했다. 뭐가? 미국 의회를 이전으로 정상화시키는데 이전에는 대통령이 오면은 여당도 야당도 환영하고 박수도 쳐주고 기립하고 환호도 하고 또 야유도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트럼프 때서부터 그다음에 바이든 장년도까지 공화당은 전체 극렬 반대, 민주당은 환호 이렇게만 왔었는데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의회 연설에서는 모습이 의회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적어도 대중국 문제, 대러시아 문제,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내세운 전략에 대해서 공화당도 동의하고 찬성하고 이런 분위기가 보여졌다. 미국 시민들한테 오늘 아침에 그 뉴스입니다. 네, 이게 사실 미국 시민들한테는 굿뉴스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삼자의 입장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을 원망할 수도 있을 만한 사건이거든요. 뭐 발단이 이제 나토 뭐 그런 가입 그런 것들이 껴져 있고 일부에서는 또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워낙에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중간 선거 앞두고 야 이거 지지율 하락을 이제 외부로 좀 돌려보는 큰 이슈를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만 그 시정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온 거는 아직 40%에 못 미치는 게 잘하고 있다. 지지율 높고요. 그 다음에 50% 이상이 맞지 않는다, 못한다. 아직 지지율 가지고서는 음모론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체 지구촌에서 볼 때는 전쟁이고 악재지만 바이든 정부가 이 전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타겟적으로 좋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이 오피니언 리더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부러 미국이 이거를 유도하거나 만들어낼 정도로다가 그렇게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렇지는 않겠다. 그렇지만은 이런 게 이제는 음모론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국내 정치에 너무 돌파구가 없을 때 바깥의 일들에 대해서 시선을 돌려서 거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서 전력을 갖춰가지고 다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 러시아도 이미 국제 경제에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미국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 어제 사실 의회에 대통령 연설하기 전에 이 분위기에 대해서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온 거에 가장 흥미로운 거는 특히 이 방송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 의회가 그렇게 상종도 안 하면서 싸우지만은 빅테크 독점 법안을 만드는 데는 초당적으로 서로 얼굴을 맞댔다. 이게 큰 뉴스였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이 월스트리트의 주식 시장을 조금씩 긴장시키는 거는
지금 미국의 의회 내에요.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미국 의원들이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주머니 챙기지 않을까라고 감시하는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간간히 나오는 뉴스가 여야 할 것 없이 민주 공화당 의원 할 것 없이 가장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선출직 공무원들의 주식 거래 금지 법안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도 못하고 나도 찬성한다는 얘기가 막 이게 의회의 분위기입니다. 러시아의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한다면서 좀 힘들더라도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에 에너지 상품을 천연가스를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를 안 하는가? 라는 문제를 미국의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에 제일 먼저 그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러시아 에너지 사업에 손을 댄 기업들, 거기에 관련된 정치인들, 그런 기업들이 미국 행정부에다가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구나. 그러니까 그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서는 성역처럼 놔뒀는데 어제 에너지 관련해서도 600만 배럴 이상의 그 비상 비축률을 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도 했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에 가장 영향을 민감하게 주는 거는 이 러시아 경제 제재하는 것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줘서 미국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면은 올해 중간선거잖아요. 올해 한두 달 이후서부터는 의회는 선거후에는 이제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긴장되고 그렇게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바이든 정부에 좋은 영향만 있는 거는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에너지 관련해서도 제재를 가하려고 그러고 금융 거래를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국제 거래를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이 러시아랑 달러로 다 결제하는 나라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제3자 방법으로다가 제재를 하고 이런 그 미국 재무부가 하는 게 모든 게 중간 선거에 대통령 지지율에 호재만은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일부러 미국에서 정부가 지지율을 타개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음모론이라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그 주류 오피니언들은 아직 그 많은 얘기도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네, 푸틴의 요구대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게 될까요?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 언급 초반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미국이 지상군 투입이라는 것이 이전서부터 계속 불가능한 거는 미국의 여력을 볼 때 미국의 전쟁이라는 건 다 지구촌 곳곳에 병력을 내보내서 군사력을 내보내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세계 어느 지역에 동시에 전쟁이 두 번 하는 데는 두 전쟁을 수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미국 군사 전략가들이 목소리 높여서 아직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국이 가장 고달픈 거는 중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여기에 이 일을 저질러 버린 푸틴이 분명히 중국 시진핑과의 어떤 내밀한 이런 그 의견 교환에 믿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처음에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많은 뉴스가 이거는 러시아의 군사력과 중국의 경제력이 결합된 표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뉴스가 많았었습니다. 우선 그거를 봐야 될 거는 봐야 될 거는 중국이 지금 어떤 그 입장을 갖는가.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자마자 이틀 후인가 유엔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모여가지고 푸틴에 대한 규탄 결의안 같은 거 내는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아랍에미리트가 그 반대 의견을 냈죠.
그렇게 볼 때에 중국은 푸틴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별로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국제규범은 준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국제규범 준수라는 거는 하나의 중국, 대만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둔 거죠. 중국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간에 중국의 입장과 지금 취하는 자세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예상을 하고 있죠. 다만 중요한 거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 푸틴은 더 그럴 거라고 이제 2, 3일 전서부터 나오는 정보가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 오래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이쪽에서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우리도 러시아에 가장 가까이 붙어가지고 주권을 유지하고 러시아의 속국이 안 되고 독립국가를 유지하려면은 나토에 들어가야 된다. 예, 나토에 계속 신호를 보냈죠. 그래서 나토 가맹국이 안 되더라도 지금은 이미 예비국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막으려고 할 거고 러시아에서 나토의 영향력이 이제 세지고 러시아 쪽으로 다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중국에는 이거는 또 중국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수그러들지는 않겠지만은 당분간은 주로 양쪽이 분쟁을 멈추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안정된 거 아니라 계속 외교적으로 하자, 대화하자 하면서 좀 끌고 나갈 사안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한인유권자 연대 대표님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